푸바오 이야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래서요 아까 그 처음에 그 동물이 일본에서 사실 외교 사절로 보낸 동물이었어요. 뭐였을까요? 일본에서 올 만한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일본 학생들 맞출 수 있는데 동물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원숭이, 일본 원숭이. 또 우리 동생은? 아, 요즘 카피바라가 너무 인기니까. 카피바라가 요즘 제일 핫하거든요. 그리고 맞나요, 카피바라?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가는 자, 한번 그러면 힌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실록 속에 있는 걸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동물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살은 마치 굼벵이처럼 쭈글쭈글하였고 꼬랑지는 돼지꼬리를 닮았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 하며 굼벵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정답이에요. 아, 정답. 상품 없나요? 상품? 네. 그래서 이 바로 코끼리인데요. 요 일본이 그 당시에 최고의 실권자가 그 사신을 통해서 코끼리를 태종 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는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어서 야, 우리나라에는 최초로 들어온 그 코끼리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기르게 되었는데 좀 사고를 쳐요. 이유가 기이한 짐승이라 하며 가보고 그 꼴이 추함을 비웃고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노하여 밟아 죽였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느냐면 전라도에 장도라는 섬이 있어요. 이곳에 가서 이제 뭐 소위 유배를 보낸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처럼 기용을 받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처음 들어온 코끼리 이야기가 태종실록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실록에 약간 정치 얘기 위주로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맞아요. 소설보다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네요. 너무 보니까. 재밌어요. 500년을 이렇게 그 직접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나라는 뭐 전 세계에서도 우리 조선이 유일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철저하게 기록했던 이런 기록 정신, 이것이 합해지면서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이런 기록물을 오늘날 이제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조선왕조실록에서 또 어떤 대화가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거인님께서 꼽은 두 번째 인생 네컷 어떤 장면입니까? 만원권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만원권 좋네요. 정말 뭐 많이 이제 쓰고 있고 또 세종대왕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예. 세종대왕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일단 훈민정음. 아무래도 세종 관련한 영화 뭐 작품들도 많았잖아요. 그 맞아요. 연기를 한 분들이 보통 한석규 배우, 송강호 배우, 홍준기 배우 네.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고. 한석규 배우가 이제 뿌리 깊은 나무에서 예, 또 대상 이제 받았고. 네. 버럭 세종 하면서 근데 이제 실록 기록부에 보면 그렇지 않으세요. 이거 이제 약간 그 드라마적인 뭐 과장이라고도 볼 수 픽션이군요. 있죠. 예, 그래서 세종은 되게 품성도 되게 이제 훌륭하셨던 거의 유일하게 화내셨을 때가 고기 반찬 적었을 때. 이 세종대왕에서도 하나요. 예, 고기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또. 거기에서만은 그래도 이렇게 성질을 한번 내셨다. 뭐 인간적이셨죠. 그래서 이제 세종 하면 우리가 뭐 대부분은 세종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세종대왕 마마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다. 이 요즘 표현하면 민생이요. 민생이 나라의 근본이다. 바로 그런 그 시대로 이끈 리더이기 때문에 정말 대왕이라는 호칭에 가장 적합한 왕이 세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 보면 이게 세종대왕인데 많은 분들이 요 바로 옆에 용비어천가가 나오는 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이게 용비어천가는 세종대왕이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든 게 용비어천가입니다. 아. 용비어천가 1장이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2장이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밀세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이게 나와요. 그래서 세종시대를 그 주제로 했던 영화나 드라마 제목이 그래서 예전에 육룡이 나르샤 여기 용비어천가 1장이에요. 뿌리 깊은 나무 용비어천가 2장. 제가 예상을 하면 세종시대 3타는 셈이 깊은 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드라마 만드신 분들 혹시라도 세미 깊은 물로 제목 정하면 뭐 저한테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훈민정음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창제 동기예요. 세계 어느 문자에서도 창제 동기가 밝혀진 글은 없어요. 아. 내가 왜 이 글자를 만든다. 우리 뭐 한문에 뭐 왜 이거 만든다. 영어 없죠. 훈민정음은 있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따라 서로 삼았지 아니할세. 우리하고 중국 언어가 다르다. 자주정신. 그다음에 어리석은 백성을 위한 그런 글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그리고 저는 이 세종대왕이 이것까지 예견을 하셨는지 우리 한글만큼 문자 보내기 좋은 글자가 없어요. 한글은 수업 시간에 딴짓하면서도 여러 자 보낼 수 있는 정말 이 장점 있는 이런 글자인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아주 과학적인 정보 시대에도 딱 맞는 글자다. 이 뒷면에는 세종 시대의 과학 정신을 보여줘요. 바로 이제 천문관측 기구였던 혼천의 장영실과 같은 이런 과학 인재를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뭐 그리고 요 별자리 같은 거 있죠. 이게 천상 열차 분야 지도라고 해서 고구려 시대부터 만들어진 천문도인데 세종 시대에 요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세종 시대의 과학 정신을 오늘날에도 계승을 하자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전 만원권에 이렇게 세종대왕의 업적들이 다 이렇게 있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세종의 또 가장 그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을 잘 양성을 하는 거예요. 이 탁월한 리더의 가장 큰 조건이 제대로 된 인재들, 그렇죠. 용병술. 영병술이죠. 예. 그런 것처럼 과학 분야에서는 장영실, 음악가 박연, 국방 분야 김종서, 최윤덕, 그리고 아예 집현전 설치해가지고 인재들을 양성하는 싱크탱크를 만들고 신하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힘들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계속 체크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약간 좀 계속 약간 힘들게 하는 뭐 약간 오너 같은.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게 더 많아요. 그래요. 더 많은 내용들이 정말 그런 뭐 사람들 있잖아요. 뭐 파도 막 미담만 나오는 양파 사람처럼. 같은 까도 끝이 없다 그런 매력이. 정말 모습을 세종실록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그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세종 때 공법이라는 토지세법을 추진을 하면서 국민투표 실시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최초의 그래서- 국민투표인가요? 그렇죠. 최초이고 이야. 1430년에 최종적으로 세종이 어떤 판단을 하냐면 이거 국민투표 붙이겠다. 일반 농민들이 다 이 세법에 찬성하는지 그 당시에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 백성을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를 했고요. 9만 8천여 명이 찬성, 반대 7만 4천여 명.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세법이 확정되는 과정이 세종실록에 쫙 나옵니다. 지역별 찬반영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94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발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왕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야. 백성들뿐만 아니라 좀 사회적인 요즘으로 치면 약자라 할까요? 그 당시로 치면 특히 여성이라든가 노비에 대한 배려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일지 제가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외 공처의 비자가 아이를 낳으면 휴가를 100일 동안 주게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게 하라. 와, 출산 휴가네요. 네, 출산휴가예요. 그렇죠. 비자는 우리가 조선시대 우리가 보면 노비라고 하죠. 남자 종을 노라고 해요. 여자 종을 비라고 하는 거예요. 합성어입니다. 노와 비의 합성어. 그래서 이 세종이 현장도 많이 와보신 거죠. 와보서 이렇게 배가 불러간 그런 그 임산부 여성들이 일을 하는 걸 보고 야, 저 휴가 줘라. 이렇게 해서 100일의 출산휴가 부여해요. 그리고 이때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남편 또 육아휴직 해야 되겠죠. 30일 휴가 줍니다. 대단한 그 짓이었고 이미 세종시대에 이런 육아휴직 제도가 있었고 특히 남편에게까지 줬다는 게 그러니까요. 되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파격적인 게 요즘도 출산휴가 한 90일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때 100일이었다라는 거고 또 이제 남편에 대한 휴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예. 남편에게는 전연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 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 이 때문에 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 이거 지금 세종시대가 아니라 마치 요즘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여성가족부 장관 담화문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에 이미 이런 정말 생각을 하셨다라는 게 진짜 대단하다는 거죠.